그리고 범천 4구역은 현재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받기 위해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금 청산 절차 역시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금 청산이 이루어질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연호입니다.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로서 도시 규모가 크고 구도심 지역에 노후화가 심한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여러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부산 진구에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범천 4구역에서 최근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 이후에 범천 4구역 소유자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많이 해오셨고요. 그 중에서는 이미 현금 청산 절차를 대비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앞으로 범천 4구역 재개발 사업의 현금 청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각 단계별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범천 4구역 소유자분들, 그리고 조만간 현금 청산을 받을 예정인 재개발구역 소유자분들은 오늘 영상을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천 4구역 재개발 사업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269-15번지 1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인데요. 이 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범내골역으로 도보 이동이 가능하고 근처에 초등학교와 대형마트 같은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입지가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2025년 6월에 사업 시행 인가가 고시되어서 현재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받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소유자분들 중에서는 부동산의 규모가 크거나 추가 분담금에 대한 걱정 때문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 청산을 선택하시면서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해오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부터 90일 이내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협의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수용재개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천 4구역은 현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기 위해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금 청산 절차 역시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금 청산이 이루어질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감정평가를 통해서 보상금을 산정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산정되는 금액이 바로 최초의 토지보상금인 협의보상액인데요. 협의보상 단계 이후에도 3번의 증액 기회가 있지만 협의보상액 수준이 너무 낮게 산정되면 이후 증액 절차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증액되는 보상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 입장에서는 첫 단계인 협의보상 단계에서 잘 대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도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협의보상 단계부터 사건을 수임해서 협의보상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차피 협의보상액은 감정평가사가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은 굳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신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협의보상 단계는 실질적으로 보상금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인데 이렇게 안일한 마음으로 계시다가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을 제가 그동안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문가를 선임해서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협의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합이 협의보상 금액을 제시하면서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할 예정인데요. 이때 바로 협의가 된다면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을 마치고 보상 절차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기대보다 적은 금액의 보상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한 번에 협의가 되긴 어려운데요. 소유자가 협의 보상액에 만족하지 못해서 협의에 불응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수용재결 절차가 총 3번의 보상금 증액 기회 중 첫 번째 기회인데요. 수용재결 신청, 연락 및 공고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협의 감정평가의 오류에 관한 의견을 문서로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 기한을 놓치는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니까요. 기한을 철저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재결 신청 연락 공고가 마무리되면 수용재결 감정평가를 거쳐서 수용재결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지급 신청을 할 때 반드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않고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면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의재결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의재결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의재결에서 정해진 보상금액에 대해 만족하고 수령을 하실지 아니면 다시 한번 불복을 하실지 여부를 검토하신 다음 불복하기로 결정했다면 마지막 증액 절차인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토지보상 절차가 끝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보통의 경우 수용재결 6개월, 이의재결 6개월, 행정소송은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용재결 단계에서 일단 보상금을 전액 수령하시고 이의재결과 행정소송에서는 각 단계별로 상승되는 금액을 추가로 수령하시게 됩니다. 지금까지 범천 4구역의 현금청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범천 4구역은 신속하게 현금청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금청산 대상자분들은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혹시 준비 과정에서 저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